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이 바로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네 분이 박근혜 정부 2년 동안의 점수를 전부 주셨습니다. 자, 우선 우리 김미연 소장께서는 60점을 주셨네요. 네. 그죠? 네. 60점. 네.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잠시 잊고 즐겨라. 지금 즐기게 됐어요, 지금. 예? 아닙니다. 아니, 상황이 즐길 상황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보면 29%에서 67%까지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완전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면에는 뭐 우리가 나와서 하도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소통 부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만 결국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너무 대통령으로서 우리 그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간에 제2의 한강 기적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 책임과 의무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그 함몰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좀 즐겨라. 왜냐하면 대통령은 바로 우리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뽑힌 분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아버지와 비교하더라도 정당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니까 그 자리에까지 간 것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잠시라도 책임과 의무에서 좀 벗어나서 대통령직을 좀 즐겨라. 그러면 저는 만사 형통이 될 근데 거라고 어떻게 생각합니다. 60점을 주셨어요, 왜? 아니 본인이 즐기지 않고 있으니까 60점을 60점. 주는 거죠. 아니, 전 궁금한 게 뭐냐면, 아무래도 소장님보다는 또 우리 박 박사님이 조금 야성향이 강하신데, 박 박사님이 65점을 주셨어요. 의외죠? 저도 아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게 지금 우리 작가님들이 바꿔 붙였나? 그래가지고 다시 저도 봤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게 아직 12촉의 배가 남아있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60점은 비학점, 과락을 면한 거거든요. 대학교 성적을 기존했습니다. 과락은 60 이하고 5점을 준 거는 부분적으로 성과는 있었다.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한중 외교 문제라든지 전두환 비자금 사건 문제라든지 또는 국정 이슈와 관련해서 아젠다를 선점하는 효과는 박근혜 정부에서 괜찮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잘한 거죠. 또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초기만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여성 대통령에서 아주 단호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5점 정도 추가할 수 있다. 예. 나머지는 60점. 그 과락이기 때문에 65점 D 플러스 학점을 준 겁니다. 12촉은 이건 뭐냐면 상당 D 플러스 사실 낙제입니다. 사실상의 낙제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2015년 황금 진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정말로 골든타임. 올해 내년 되면 총선 끝나면 대선 주자가 나옵니다. 바로 대선으로 넘어가고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더라도 먹히게 통하지 않습니다. 2015년 올해 한 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스탠스를 잡느냐, 어떤 인식을 가지고 국정을 혁신하에 따라서는 기회가 있다. 마치 이순신 장군께서 최악의 상태 속에서도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복준 교수님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무작정. 이건 맞는 얘기예요. 민심이 천심이라는 예, 얘기잖아요. 저는 예.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국민이 옳다고 그러면 옳은 겁니다. 서로 그 결과가 나중에 잘못 나오더라도 그래도 그건 국민이 원하는 거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 예. 요즘 국민은 옛날처럼 계도하거나 교육하는 그 시대의 국민이 아니에요, 이제는. 국민들 상당히 앞서갑니다. 수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예, 국민이 원하면, 여론은 국민의 의사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이 원하면 서로 그게 잘못되더라도 원하는 대로 좀 가라는 겁니다. 예, 이제 저는 그걸 좀 요구한 거고요. 60점 관련돼 가지고 얘기 좀 드려야 되겠죠. 예. 뭐 저는 나름대로 뭐 외교라든지 대북 관계 일관성 있는 거, 저는 뭐 안보 관련해서는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그럼요. 하나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부분 대북 관계 일관성 있는 예. 어떤 그런 거 외교 관련은 잘했는데 인사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너무 현장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예. 현장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 가야지 보입니다. 그 부분이 좀 이제 부족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항상 그 인사 관련돼 가지고는 한 박자 늦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한 박자 늦었어요. 예전부터 좀 늦었어요. 후보 시절부터.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렇게 합산해 보니까 버릇이에요. 예. 지금 아까 우리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과락 60점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칵 걸렸네요. 자, 우리 김태현 변호사. 너무 많이 들었나요? 70점. 아니야. 엄청 주목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기회에. 기회를 이용하세요. 정말.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예.
동감합니다. 글쎄가 대통령께서 뭐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브랜드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것이죠. 그걸로 사실은 그 자리까지 가셨다고 해도 무방한 것인데 그 원칙과 신뢰라는 그 브랜드가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조금 족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의 유연함. 물론 뭐 국가 지도자가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아젠다를 밀어붙이는 힘, 그 어떤 일관성은 필요하겠지만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걸 넘어서서 너무나도 사고의 유연함이 좀 떨어진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사나 소통 문제들도 주변에서 다 아니라고 합니다. 야당이 아니라고 하면 야 야당이 나를 싫어하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당 또 지금은 지지자들까지도 대통령이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구나. 국민들이 생각해 맞을 수도 있구나. 여당 지도부가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구나라는 약간 사고의 유연함을 가지시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시면 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70점은 사실은 조금 기대하는 점수가 좀 빠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박사님 말씀하지 12쪽에 배가 남아있다라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올해 선거도 없고 그래서 조금 희망을 보는 건 지난번에 사실은 신년 기자회견하고서는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대통령에서 조금 하시는 것들 예를 들면 당정청 협의회를 부활한다든지 지금 비서실장 컨셉을 조금 뭐 실무용 쪽으로 낮추려고 한다는 그런 것들 그러면 내각에 힘을 실려주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나로 조금의 변화의 단초는 보이기 때문에 올해 아마 잘해서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집중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이 다 3년차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해법도 다 제시해 주셨는데요, 박 박사님. 네. 선관위에서 지역구 주자고 그랬죠. 네.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비례대표 누리고? 대환영입니다. 그죠? 네. 예. 근데 현실성이 근데 제가 그랬어요. 라디오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거 받아들이면 제가 여의도 가서 그건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약속드릴 수 있어요. 우리 선관위 그거 받아들이면 제가 여의도 국회 앞에 가서 삼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같이 가겠습니다. 예, 같이 가죠. 같이 갑시다. 근데 약속 지키셔야 돼요. 예, 그럼요. 그럴 리가 없을 그게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논리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늘리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묻고 뭐 이렇게 지역구 관리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는 이 비례대표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계 우리 대한민국이 각 부문에 걸쳐서 다양한 계층을 끌어안는 것이 정치권인데 예. 그러지를 못해왔습니다. 예. 진영 싸움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각 부문을 끌어안을 수 있는 영역을 최소한 100석 정도는 해야 지금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정치를 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100석이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효율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회 비례대표가 100석 정도는 되어야 예. 다소 작동이 가능한데 예. 54개 가지고는요. 6개 나라마다 그렇죠. 4개, 5개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했는데 저는 선관위 아니 상당히 저는 전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 절대로 안 해요. 내 밖에서 날아가는데. 아니 그 지금 지역구 중에 50석이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 비례대표를 100석을 한다면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자기 밖으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동의 안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하죠. 동의 안 하겠죠. 그런 거를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분께서는 삼배할 안 하셔도 일은 없을 거.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대한민국 국회 보고 그 의원들의 이익 집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뻑하면 뭐 국가 국민 떠들고 앉았는데 마침 지금 헌재가 네. 2대1로 지금 기준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한 20개 정도의 지역구가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조금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써가지고 굳이 100석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한 80석이라도 좀 줄이는 노력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현재 근데 지금 54석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비례대표가.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게 한 64석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는 당 대표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다가 지금 50석까지 가량 줄이면요, 당장 새누리당의 당 대표 지역과 국무총리 지역구가 지금 날아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우성 대표가 지역구가 입회하고 뭐 없어지는데 어떡할 거냐 하니까 순간이 의견 따라야지. 저는 그거 자, 없다고 봅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너무 높이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